삼성전자 서포터, 10만전자 앞잡이. 여기서 앞잡이는 좋은 거, 앞에서 끌어당겨주는 이 골드만삭스가 어제 크레딧 스위스의 삼성전자 보고서를, 그리고 그 목표가 11만 5천 원을 은근히 좀 의식을 했는지 오늘은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를 기존 10만 5천 원에서 10만 7천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7만 원 초반대인데 10만 5천 원이나 10만 7천 원이나 뭐 이렇게 급하게 올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다른 외국계 증권사들, 특히 이제 크레딧 스위스 같은 데가 삼성전자 목표가가 최고점이잖아요. 11만 5천 원. 그게 이제 어제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골드만삭스에서 나름 좀 초조했는지 아무튼 발빠르게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이렇게 상향하고 나섰습니다. 그 근거로 삼성전자의 최근 그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 셧다운에 대해서 이거는 악재가 아니다, 호재다라고 판단했는데, 공장 문 닫혀가지고 생산 차질이 빚어졌는데 왜 호재냐? 이걸 이제 봤을 때 지난번 시안 공장 중단 그 사태 때 삼성전자의 반도체 주요 고객들이 안전 재고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히려 주문을 늘렸던 사례를 들어가지고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 즉 낸드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거죠, 당연히. 선주문량이 막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런 그 낸드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디램에도 파급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미국의 반도체 제조사 웨스턴 디지털 있죠. 여기 낸드 팹 생산 차질이 또 발생을 했는데, 비록 삼성전자 측에서는 아직 여기에 따른 반사 이익이라든가 아무튼 이 영향력을 수치화하기에는 이르다고 언급했지만, 골드만삭스에서 봤을 때는 서버랑 PC용 메모리 반도체 위주로 가격 협상에 대한 고객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음.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공급가가 올라갈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감지는 뭐죠? 일본어 간지대로. 이것도 느끼고 있다니까. 감지되는 거랑 비슷하잖아. 따라서 디램 가격의 경우 삼성전자 측은 1분기를 바닥으로 보고 있는데 1월 말 실적 발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반기 디램 가격 회복이 가능한 시나리오 중 하나로 인정하고, 앞에 말한 웨스턴 디지털 있죠. 여기 이제 공급 차질로 삼성전자에 생기는 어부지리는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공급사들과의 가격 협상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로 갈 수 있는 구름판 역할을 이제 확보한 셈이 된다. 제가 도미하고 광어를 좋아해가지고 노량진 수산시장을 자주 가는데, 거기 이제 평소에 가면 막 서로 우리 가게 들어오라고 하고 막 이제 분위기 이제 화기애애한데, 명절 연휴 때 이럴 때 가면은 거의 대부분 문을 닫았기 때문에 문 연 집 한두 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때 되면 이제 이렇게 눈치 보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 도미 좀 한 7kg짜리 8kg짜리 큰 거 없나요? 그러면 없어요. 가서 잡아오든가. 이러면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가 입이 짧아가지고 예. 뭐 이런 거지 이제. 자, 어쨌든 그래서 삼성전자는 2분기부터 이 서버 중심의 디램 수요, 그리고 모바일 회복에 대응하기 위해서 적정 수준의 재고를 확보해야 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자체 재고 수준을 전략적으로 늘리고 있고, 생산 공급량도 역시 조정하고 있다. 근데 이제 클린룸 공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걸 감안하면은 설비 추가가 뭐 지난해처럼 적극적인 확대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공급 과잉의 우려는 점차 해소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디램 생산의 시그널로 웨스턴 디지털과의 어떤 이런 것도 다 판단이 된다. 일단 여기까지 딱 들었을 때는 다 좋은 얘기고, 또 처음 듣는 얘기도 솔직히 아니고, 이제 이 정도만 가지고는 지금 7만 5천 원 삼성전자가 당장 막 10만 7천 원까지 수직 상승할 것 같은 느낌이 없는데, 그럼 확신이 들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골드만삭스는 뭘 근거로, 도대체 골드만삭스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뭘 보고 있는 건가? 그게 바로 주주 환원에 대한 결정적인 코멘트로 나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이제 탄탄한 수익을 냈지만 자본 비용 수준이 높아가지고 주주들한테 특별 배당은 지급하지 못했다. 이거 팩트죠. 그러나 삼성전자는 여전히 배당 증액이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통해서 주주들에게 추가적인 수익을 줄 수 있도록 올해는 더 나은 결과를 창출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지금 이건희 회장 일가가 이제 상속세에도 이제 재원을 마련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제 조금 돈이 이렇게 수중에서 많이 빠져나가고 나니까 좀 허전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외국계가 10만전자, 11만전자 기대하는 게 바로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주주 환원에 대한 뭔가가 나올 것이다, 올해는. 근데 이제 중간에 영업이익 25%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노조도 있고, 이 요구가 뭐 좋다 나쁘다 제가 뭐 판단보다는 그냥 주주들 입장에서는 성과급이야말로 다 판관비, 즉 이제 비용이니까 시소타기처럼
비용이 늘어나면은 주주의 이익은 줄고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서로 받아들일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삼성전자 보면은 뭐 이런 그 급 변동성 장세에 잘 버텨주고 있는 것만 해도 고맙다고 하긴 하지만 도대체 외국계에서 왜 저렇게 10만 전자, 11만 전자를 외쳐대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서로 막 그냥 경쟁하듯이 10만 전자, 11만 전자 막 경매하듯이 진짜 9만 7천 원이요, 10만 5천 원이요, 10만 7천 원이요, 11만 2천 원이요, 11만 5천 원이요 막 삼성전자에 러브콜을 보내는데 그럼 도대체 언제 그 가격이 온다는 거냐, 목표가 언제 달성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해답을 제시한 게 주주 환원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 어떤 K 반도체파에 김도하는 삼성전자라면 이 시라소니에 해당하는 SK 하이닉스 여기에 대해서도 투자 의견 매수 강조하면서 골드만삭스에서 목표가를 17만 3천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항상 위험 자산이라는 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 SK 하이닉스의 경우 오늘 이제 13만 원대에서 골드만삭스 목표가 17만 원까지 뭐 빨리 좀 갔으면 좋겠죠. 근데 이 SK 하이닉스가 지난 99년도에 77만 원이었다. 그때는 이제 현대전자 시절이었는데 그렇게 77만 원 사상 최고치 찍고 대주주 변경되고 감자 들어가고 중간에 이름 2번 바뀌고 뭐 난리 치다가 지금 SK 하이닉스로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불과 20년 전에. 그때 만약에 77만 원에 들어가서 장기 투자하면 괜찮다. 게다가 그때 당시 현대전자 당연히 우량주죠. 그런 분들이 아직도 계신다면 아마 우량주 장기 투자에 대해서는 할 말씀이 많을 것이고 이미 그분들은 장기가 많이 좀 상해 있을 공산이 크다. 아직 안 팔았다면. 런하 반갑습니다. 오늘자 네이버 메인 화면에 제 얼굴이 떡하니 올라왔는데요. 아까 진짜 카톡도 많이 받았고 텔레그램도 많이 받았고 뭐 이메일도 받았는데 진짜 지난 2년 동안 그렇게 제가 주식은 위험자산이다. 약팔이들이 파는 약 조심해라. 내가 들어가면 무조건 그때가 고점이다. 실적만 보고 투자하는 거는 백미러만 보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 아무리 제가 외쳐대도 그냥 소수 의견으로 치부하더니만 이제 여기저기서 막 다 곡소리 나고 제발 원금만 돌려주면 막 다시는 주식시장에 얼씬도 안 하겠다는 막 그 주린이 분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인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막 찾고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절대로 약 파는 그 어떤 채널과도 콜라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막 그 동학개미 분들의 어떤 진짜 피눈물로 진짜 상아탑을 쌓아놓은 그게 구독자죠 뭐. 그런 채널하고 콜라보하면 당장 이제 알고리즘이 추천해주고 제 구독자 늘어나겠죠. 하지만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미 그 중간에서 약 팔던 사람들 대부분 중간에 수수료랑 광고비랑 회원 가입비로 돈 왕창 벌어가지고 이미 건물 사고 법인 세워가지고 투자금 뭐 수백억씩 땡기고 유튜브 채널을 지금 상장하네 어쩌네 아무튼 지금 다 부자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으로 일단 개장 초반에는 분위기 좋았었는데 갑자기 점심시간에 우크라이나 군대가 친러 반군 지역에 미사일 공격 감행했다는 소식이 나와가지고 삽시간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그냥 수직 낙하를 해버렸습니다. 물론 그러다가 이제 V자 반등이 나왔지만 떨어질 땐 대문자 V, 올라올 때는 소문자 V. 이게 한국 증시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가만히 있어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때린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미사일로 때렸다고? 의아해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푸틴이 우리는 분명히 하루 전에 전쟁을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 니네가 먼저 때렸잖아. 이렇게 전쟁 명분 만들기 그 얼마나 좋은 이벤트겠어요. 어제 다 얘기했잖아. 푸틴이 전쟁을 원치 않는다고 발언한 거는 당장 한국 증시 반등을 위해서 주린이 분들 입장에서는 고맙지만 이 북돼지 3대가 60년 넘게 재탕에 먹고 있는 화전양면 전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은 원래 그게 특기라고 어제 미리 다 말했잖아.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 군사력을 철수시켰다고 뉴스는 나왔지만 민병대랑 군사 장비는 그대로 남겨두고 나왔다고 이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제 내일뉴스 미리 보기에서 얘기했잖아. 아니 오늘 우크라이나가 친러 반군 지역 공격한 게 바로 여기가 아니면 어디겠어요. 그러고 나서 조금 전에 우크라이나는 우리 그런 적 없다고 폭격을 부인했잖아요. 왜 조폭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일부러 이제 같은 편인데 남의 편으로 위장해가지고 칼집 놓고 싸움 붙인 다음에 조직 간에 전쟁 나가지고 막 다 죽고 잡혀갈 때 2인자 정도 되는 놈이 뒤에 슬그머니 빠져 있다가 그 난리통 보면서 이제 그 난리 버거지 이제 막 수습될 때쯤 슬그머니 나타나가지고 사태 수습하면서 무혈 입성하면서 조직 다 먹고 차지하고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언제나 주식 투자는 떨줍 올팔
떨어질 때 줍줍, 올라갈 때 팔아서 수익 챙기자. 자, 그럼 지난주에 한창 떨줍 했으면은 어제 올팔했고 오늘 또 장 초반에 상승 출발할 때 역시 남은 거 올팔하면서 절대 상승에 따라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현금 들고 있다가 아까 시장 폭락할 때 바로 또 떨줍, 그리고 곧바로 반등할 때 또 올팔, 이런 식으로 대신에 포지션을 분할해 가지고 나눠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번 1월 FOMC 의사록에서 3월 금리 인상을 0.5% 폭으로 올린다는 멘트가 없었다고 좋아하면서 미국 증시에서 안도렐리가 조금 나왔는데, 근데 그건 2월 CPI, 그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 결과를 보기 전이고, 여전히 월가는 올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을 최대 7번까지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고요. 그 다음 JP모간도 5번, 골드만삭스도 5번, 시티그룹, 노무라증권 다 올해 연준이 금리 5번 올린다는데 베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바클레이, HSBC만 올해 금리 3번 올린다는 게 이제 베이스 케이스입니다. 지금 3월 FOMC까지 정확하게 28일 남았는데, 우리 이제 내일 지나고 주말 들어가는데 또 마침 그 다음 주 월요일이 미국 휴장이에요. 프레지던트 데이로. 근데 주말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또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연휴 바로 전날은 기관하고 외국인이 현금 확보에 쏠리는, 그래서 매도 폭탄이 쏟아지는 할리데이 리스크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 와중에 오늘 기관하고 외국인이 개인들이 던진 물량 1조 원어치를 다 받아 먹으면서 주식 왕창 사놨는데, 이거 이제 지수 선물 플레이로 현물 올려놓고 나중에 또 개인들한테 비싸게 떠넘기려는 거 의심해 봐야 되고요. 에이, 뭐 설마 그러겠냐고. 아, 비싸면 안 사면 되지 않냐고. 진짜요? 삼성전자 96,000원, 현대차 27만원, LG 생활건강 170만원, 아모레퍼시픽 35만원. 그때 들어간 개인들 그거 다 누구한테 받아서 샀는지 보면 됩니다. 오늘 우리 확진자가 또 사상 최대치로 창궐을 했는데, 독일의 경우는 오미크론 확산세가 거기도 지금 아비규환의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정점을 통과했다라고 판단해서 점차 코로나 제한 조치를 완화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일상 복귀 이런 게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고 이것도 이제 누차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내일 2월 18일 금요일인데 정부의 첫 일정은 당연히 코로나19 중대본 회의가 되겠습니다. 이제 주말 앞두고 있으니까 또 이제 방역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할 텐데, 그래 봤자 이제는 내 몸은 내가 지킨다. 요즘은 다들 이제 방역에 철저하니까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 전만 해도 연휴를 앞두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여름 휴가철 되고 이러면은 이제 콘돔 관련주들, 그리고 피임약 관련주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급등했었단 말이에요. 어떤 계절적 요인인 거죠. 이제는 진단 키트가 이제 그런 위상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내일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위한 상생협력법 시행이 정부로부터 발표가 됩니다. 이것도 이제 사이버 보안하고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내일 금요일 정부에서 우주항공시대 탄소 소재 산업 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엽니다. 그대로 증시의 테마주 있고요. 그리고 내일 과기부 차관은 디지털 뉴딜 사이버 보안 우수업체 현장 방문에 나섭니다. 내일 여러 가지로 사이버 보안 쪽에 또 힘이 실릴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내일 문체부는 미술 분야 표준 계약서 고시 개정안을 공개합니다. 사실 부자들의 재테크 수단 1순위가 이 미술품이잖아요. 현재 미술품에 대한 양도세는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인데, 최근에 아트테크 이런 미술품 투자가 대중화되면서 정부가 이 미술품 쪽에도 과세 강화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있고, 그럼 바로 이제 서울옥션, K옥션 이런 데는 고민에 빠집니다. 내일 금요일 환경부는 낙동강 하구 기수 생태계 복원 비전 보고회 개최, 그리고 2022년 첫 해수 유통 개시에 나섭니다. 이건 이제 수처리 관련주인데요. 이거는 뭐 환경이나 위생 보건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항상 이제 정권이 바뀔 때 보수 정권은 전통적으로 토건 공사 이런 거를 많이 갖다 벌리는 그런 특성이 있죠. 이어서 내일 금요일 경제 일정으로는 한국의 2월 최근 경제 동향 보고서가 나옵니다. 가계부채 그리고 정부 부채 여기다가 이자 상승 여러 가지 좀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국의 어떤 부도 위험을 했지 않은 CDS 프리미엄도 요즘에 조금 계단식의 상승이 나오고는 있거든요.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서는 사실 이런 변동성도 우리가 좀 막으려면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기보다는 시장 자체가 커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내일 미국에서는 1월 기존 주택 판매,
그리고 주간 원유 채굴 장비 숫자가 공개됩니다. 이거 유가 관련된 재료고요. 그리고 내일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연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연준은 예전보다 금리 인상과 대차 대조표 축소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약간 매파적인 발언을 했었고, 이분도 3월 FMC에서 금리 0.5%포인트 두 방을 한꺼번에 올리자는 그런 안을 내놨던 사람입니다. 이어서 연준 부의장 지명자죠. 라엘 브레이너드 연설이 있습니다. 이분도 역시 이제 최근 들어서 연준이 지속적으로 강력한 회복과 더불어서 물가 상승세를 빠르게 낮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면서 3월 금리 인상 지지한다. 그리고 빠른 긴축 옹호 발언을 했던 분입니다. 다음 영국에서는 1월 소매 판매, 그리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 한데 뮌헨 안보 회의가 개최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전 세계 군사 안보에 관심이 저렇게 러시아로 쏠려 있을 때 북한의 김정은이 욕먹는 것보다 잊혀지는 걸 더 싫어하는 그 캐릭터상 또 뭔가 도발의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내일 증시 일정은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고, 그 다음에 IBK 스펙 17호 신규 상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실적 발표는 미국의 반즈 그룹하고 디어 앤 컴퍼니, 여기 중장비 농기구죠. 그 다음에 캠벨 수프 실적 공개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월요일 2월 21일 이날은 미국이 프레지던트 데이, 대통령의 날로 휴장일입니다. 그래서 앞에 할리데이 리스크 말씀드린 거고요. 만약에 우리 금요일장 괜찮아가지고 뭐 팔려던 게 있었는데, 아예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팔지 뭐 이렇게 급하냐, 좀 더 올라가면 한 푼이라도 더 건지자 해가지고 놔뒀는데, 주말에 갑자기 막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 전쟁 공포 터지고 막 연준 임원들 3월에 50bp 금리 인상 지당하다 타당하다 막 발언하고, 막 베이징 올림픽에서 뭐 새로운 변이가 또 탄생했다고 막 난리 나고 하면은, 야 이거 어떻게 해. 우리 장은 이미 다 끝나가지고 나는 대응을 할 수가 없는데 월요일날 진짜 어디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마냥 괴롭거나, 아니면 지금 내가 거의 한 2주 일정으로 해외에 나와 있는데, 아니 아무래도 전기장판을 안 끈 것 같은 거야. 막 아까 막 끈다고 하고서 2단에 놔뒀는데 그걸 끄고 나왔나 막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막 지금 해외에 2주 동안 있는데 미치죠. 그러면 이거 막 불나가지고 막 이런 심정을 다 담보하는 게 할리데이 리스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주말에도 당직 서고 있다가 진짜 중요한 뉴스가 있으면 정리해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거기다가 매일 저녁 7시 아직 나오지도 않은 내일의 뉴스를 미리 정리해서 여러분들의 안방에 배달해드리는 것은 기본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배송료 무료, 제주 및 도서 산간, 심지어 외국까지 배송료 무료니까 많은 이용 바랍니다. 고맙습니다.